8월 6일 뉴스K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팍팍한 하루 보내셨을 거라 짐작됐는데 특히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신 분들은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경제만 외쳤지 대기업의 희생 없는 서민의 양보만 강요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훈시였습니다. 오히려 재벌 회장들만 이번에도 사면 혜택을 받게 됐는데 안은필 기자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내용부터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근데 노동시장 이 개편 등 경제 제도약을 위한 그 과제들만 강조했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월 19일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힌 세월호 대국민 담화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제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총 4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교육개혁을 제외하고 모두 경제 제도약을 위한 과제들이었습니다.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그리고 금융시스템 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담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경제 제도약, 그리고 이를 위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시장 개편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상됩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미래 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은 기성세대, 공무원 등 국민의 양보만 강조했고 고통 분담에 기업이 동참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르스 사태나 국정원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는커녕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메르스, 해킹은커녕 국정원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롯데 사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동생 박근영 씨의 친일 망언 등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사실상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모르쇠 전략을 취하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건데요. 이에 야당은 대통령의 4대 개혁은 거창해 보였지만 정작 경제 위기의 본질은 왜곡한 매우 실망스러운 담화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사과도 없고 경제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경제 제도약의 실질적 방안도 없는 사무 담화였습니다. 오직 내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독단만 가득한 권위주의 시대의 일방통행식 담화의 판박이입니다. 정의당 역시 사과는커녕 국민들에게 훈시난으로 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한심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나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읽는 동안 미리 인쇄한 담화문 원고지에 파란색 펜으로 별표를 쳐가면서 방송을 지켜봤는데요. 김 대표는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평소 제가 말하던 것과 비슷하다면서 세계적 무한 경쟁 시대에서 생존을 하려면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서도 적기에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박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가 미래를 결정할 4대 개혁의 성공적 완수에 당의 명운을 걸고 임할 것입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어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소식을 알리면서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취임 2년 반 동안 기자회견을 포함해 대국민 담화를 5차례밖에 하지 않은 박 대통령이 스타일을 바꾸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가 다시 질의응답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알려와 머쓱한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질문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말만 한 거거든요. 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제도약을 일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발맞춰서 재벌 총수들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거란 이런 예측이 지금 지배적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 사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방향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사기 진작으로 잡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그리고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민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광복 70주년을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정기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뒤집는 것인데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 스스로 원칙을 깨고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다면 대선 공약 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한 박 대통령이 2013년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을 두고 특사가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그랬죠.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여당에 특별 제안을 했는데 오늘은 이 국정원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예, 문재인 대표는 오늘 오전 시민사회단체들과 가진 정보인권 개선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권 들어 국정원의 불법이 우리 정치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불법 대선 개입,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어서 국정원의 거듭된 불법적인 행태들이야말로 국가 안보의 적이라며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못한 것이어서 공허한 말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야당은 오늘 열릴 예정이던 기술자 간담회가 무산됐다고 밝혔지만 추후 대응에 대해선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료 요구가 국정원에 의해 2번 거부됐기 때문에 기술 간담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라며 무산 책임은 국정원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신 의원은 그러면서도 조건이 갖춰지면 광복절이든 추석이든 일요일이 되든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기술 간담회 외에 다른 진상규명 방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편 새정치연합과 정보인권 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정원 해킹 사찰 사건에 대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거짓 해명과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밝혀져야 할 의혹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기 전에는 국정원 해킹 사건은 끝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을 같이 하고 저희가 새정치민주연합에 강력히 요구한 것은 이런 국정원 개혁 과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서 입법으로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국정원 개혁을 하는 것을 정하고 그리고서는 계속적인 입법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네, 안은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